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 유튜브를 운영하는 김윤배입니다. 이 시간은 위험성 평가하고 산재보험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사업장의 안전 관련자나 기업에서 산재보험 담당하는 분들, 그리고 산업안전과 산재보험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의 관계자 여러분들이 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 이 산재보험료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사업의 위험도에 따라서 책정된 보험료율을 이 종업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에 곱해서 산출하는 이 액수가 산재보험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의 위험도라는 것은 그동안의 산재 발생 경험에 입각해서 사업 종류별로 정해서 매년 말 이 고용노동부에서 공표를 하고 그에 근거해서 사업주를 내는 산재보험료는 이 근로복지공단으로 들어가서 산재를 당한 피해 근로자나 그 유가족들에게 소위 산재보험 급여로 지급되는 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른 한편으로 위험성 평가라는 건 뭡니까? 이제 일터의 유해 위험 요소, 즉 이 물적, 설비, 작업 환경, 근로자의 작업 자세 등등 이 그런 거에 기인한 위험 요인을 찾아내서 무용을 하면 발굴해서 그 위험 요인으로부터 사고가 발생할 확률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초래되는 결과의 중대한 정도를 따져보는 것이 위험성 평가입니다. 학문적으로 정확하게 말하자면 거기까지가 위험성 평가, 즉 리스크 어세스먼트입니다. 실무적으로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제 그런 평가에 이어서 위험 요인을 제거, 대체, 저감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보호구를 착용하는 단계까지를 위험성 평가에 포함하여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리스크 어세스먼트라는 것은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한 부분으로서 보건 분야에서 일찍이부터 다루고 있는 영역입니다. 이 정부에서는 왜 지난해 말에 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라는 걸 발표해서 이른바 이 영국에서 제도에 영향받아서 소위 셀프 레귤레이팅, 즉 이 자기규율 예방 체제를 몹시 강조가 있는데 그 핵심적 수단이 다름 아닌 이 위험성 평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위험성 평가와 산재보험료, 정확히는 이제 산재보험료율과는 어떤 이 접점이 있느냐 하는 얘기인데, 위험성 평가 제도를 도입할 때 2013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들어갔죠. 이 제도를 착근시키고 활성화한다고 소위 산재 예방요율제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재 예방요율제도의 현행 제도의 요지는, 그러니까 이 위험성 평가를 잘했다고 우수 사업장으로 되면 상시근로자 100인 이하 사업장에서 실시한 위험성 평가를 이 안전공단이 심의해서 우수하다고 인정을 받으면 인정기간인 3년간 안전감독을 면제하고, 특히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은 이제 산재보험료를 최대 20%까지 깎아줍니다. 이것을 소위 산재 예방요율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방유일제라고 하니까 이제 용어가 근사하죠. 우리 주변에 보면 이게 이 제목이랄까 이름은 근사한데 이 웃기지도 않은 용어들이 드물지 않게 있는데, 산재 예방유일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뭔가 하면 이제 위험성 평가를 잘해서 소위 위험성 평가 우수 사업장으로 인정을 받으면 사전에, 즉 사고가 많이 발생하든 적게 발생하든 따지지 않고 미리 산재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최근에 국정감사 기관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위험성 평가 우수 사업장으로 인정된 곳에서 40명이나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사망 만인율 데이터를 봐도, 예를 들면 2022년의 경우에 인정 사업장의 이 사고 사망 만인율이 0.52%였는데 이 전체 사업장 평균은 0.4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려 인정 사업장이 더 높은 것이죠. 이제 위험성 평가 우수 사업장 인정 제도라는 것이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이 중대재해가 발생해서 인정 사업장 지정이 취소되더라도 이 할인받은 산재보험료를 개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거나 뭔가 이 심세를 제대로 못했다는 의미니까요. 하지만 이 할인받은 보험료는 환수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 산재보험료 징수 체계가 보험료 할인이라는 것이 이 과거의 재해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에 이루어지는 산재보험료 징수 체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이제 금년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내년에 예정된 할인이 내년에 취소될 뿐이고, 금년에 재해가 발생했다고 할인된 금액으로 금년에 납부한 보험료를 할인 금액
보험료 할인된 액수 있잖아요. 그걸 환수하지는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입니다. 이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 소위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안전공단이 인정한 회사들이 할인받은 산재보험료가 5년간 1억 2,600만 원이라고 하는데 한 푼도 환수받지 못했습니다. 환수하지를 못한 것이죠. 예를 들면 올해 6월에 23명 사망한 경기도 화성의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있잖아요. 거기서도 2001년부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았다 할인받은 산재보험료가 580만 원인가 그렇다는데 단 한 푼도 환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런 그 회사의 위험성 평가를 도대체 회사가 어떻게 했는지, 또 심사는 어디에서 누가 해가지고 우수사업장이라고 인정을 했는지 참 한심하달까 걱정되는 지점입니다. 뻔합니다. 이 문서나 그럴듯하게 해놨을 테고 그거 보고서 위험성 평가를 잘했다고 평가해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제도 자체가 참 문제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지금 정부에서 위험성 평가를 산재 예방의 굉장히 핵심적인 수단으로 너무나도 강조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지금도 위험성 평가가 서류 작업에 그치고 말고 있다는 이 볼멘 소리가 여전한 실정입니다. 이를테면 이제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제도가 서류만 갖춰 안전감독을 회피하고 산재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로 형식화되어 버렸다, 이런 비난에 할 말이 없게 된 것이죠. 이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에 따른 산재 예방 요율 제도라는 것은 이 보험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이제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검증되지도 않는 현실의 바탕을 두고서 미리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은 이 보험 원리에 너무나도 맞지 않는 이 터무니없는 이 정도입니다.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제도가 온전하고 있어서 가끔 산재보험을 민영화해야 한다 하는 주장의 빌미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당하게 이득 본 보험료도 환수하지 못하니 제도가 이런 식으로 존속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제 불합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했으면 사고가 감소할 것이고, 그러면 이 지금도 있는 소위 이 산재보험 개별 실적 요율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보험료가 할인되는 멀쩡한 제도가 지금도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좀 전해드릴까요? 지지난해 제가 이 일선의 이 노동행정 기관장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이 어느 철강 회사를 예로 들면서 앞으로 위험성 평가가 중시된다는데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 따로, 안전관리 따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험성 평가는 서류 작업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화공안전기술사 겸 산업안전지도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름만 되면 알만한 이 페트로케미칼 회사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위험성 평가한 걸 보고 있는데 그분 말 그대로 하면 이 허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규모를 자랑하는 철강회사, 페트로케미칼 석유화학회사의 위험성 평가가 이 정도라면 이 중소규모, 특히 영세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는 어떤지 짐작이 갑니다. 이 소위 대리 업체에 맡겨가지고 A 회사 걸 B 회사에 뺏기고 그런 실정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제 좋아졌겠죠. 제가 저서 한국산업안전 불평등 보고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의 현실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예방요율제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이라는 명목으로 시행하는 산재예방요율제라는 것은 대폭적인 개선이 단행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면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폐지하고 산재보험 개별 실적 요율제를 보완해서 시행하는 편이 훨씬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